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 전 시간에 이어서 강평본 머리끝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한 가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글자를 해석하는데 인용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 이간애교라고 하는 말이 모태통 어록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간략입니다. 간략 애교. 제가 그 애교란 말을 쓰기 위해서 그 검색을 해보니까 간략 애교라는 말이 그 모태통 어록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싫어해가지고 이간이라는 말 원래 전통적으로 그 제가 그 중경서 독법에서 이간론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태통 어록에 있는 말은 간략 애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략 대신에 이간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썼다는 사실 다시 교정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전 시간에 이와 같은 것이 뭐였죠? 중경의 그 견병 시원 이것을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어떠한 병이 병성, 병도, 병세, 병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유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실증을 어떠한 실증을 근거하지 않고 이에 능히 이간의 이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자, 이간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 실증이라는 거예요. 쉽고 간략하다고 하는 것은 실증을 근거로 했을 때만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간이 실증이 아니고 어떠한 허증이라고 예를 들어서 허사라고 빚어진 허구의 세계다. 만약에 허구를 통해서 여러분 쉽고 간결한 이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구는 굉장히 미로에 빠지기 싫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계속 받아서 이간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능히 애교 요체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사람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간 애교는 실증과 실증의 어떤 중요한 그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경서를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왜 증상 위주로 하면서 이것을 파악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이것도 제가 순수하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체는 옛날에 나왔던 문체고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증이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려 버렸어요. 뭐가 실증인지 알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경에는 옛날서부터 뭐라는 중경서에는 390개의 그 치료법이 있다. 뭐 옛날 사람이 다 이렇게 내려온 말이니까 저도 그냥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뭐냐? 397법은 또 반복해서 이제 글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죠. 간략하면서 요체다 이러면서 간략하면서 중경의 치법은 상한 놈만을 위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치료법 한의학의 모든 치료법을 전부 다 간략하게 집요하게 집중시켜 놓은 거다라는 말이죠. 내가 저도 나쁜 점이 있어요.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이간이라는 말이라든가 애교라는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잡하게 글을 쓰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간결하게. 근데 그 간결한 거는 다른 사람도 보고 쉽게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증이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 표현도 제가 참 좋아하죠. 누구나다. 사람 누구나가.
자, 요거는 주요 개사에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왜 이간의 이치를 따라야 되느냐? 왜 현상은 복잡한 것 같은데 성에는 그 현상이 잡색한데 그것을 왜 이간이라고 그랬느냐? 예.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알기 쉽고, 예. 알기가 쉬워서 친해진다 이런 소리야. 예. 알기 쉬워서 친해진다. 요거는 그대로 개사편에 있는 말이야. 그리고 따르기 쉽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참 멋있는 얘기죠, 이런 거는. 자, 우리가 이런 막연한 얘기에서부터, 자, 마왕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쇼탕을 거쳐서 대승기탕, 사역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중경서에 나오는 처방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관통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도대체 뭐냐? 마왕탕, 소쇼탕, 대승기탕, 사역탕 이런 것은 알고 보면은 발독지법,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법이죠. 마왕탕도 그렇고, 예, 땀을 통해 가지고서 예, 병독을 배설시켜 주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 발독지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방법이 이 방법이 비록 다르나 이 방법이 치료 방법이 분명히 다르죠. 땀을 내는 것과 소시오탕 같은 경우는 화해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승기탕 같은 경우는 합법이잖아요. 사역탕은 온법이잖아요. 일종의. 그 치료하는 방법은 비록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발독시키는 방법은 비록 다른 것 같으나 어디로 귀결한다? 예,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은 존진액이 회망향이라는 거예요. 진액을 보존시킴으로써 망향되는 것을 회항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무슨 마왕탕이 발한제면 진액을 오히려 소모시키고 승기탕은 사제이기 때문에 진액을 손실시키는 약인데 그게 무슨 어떻게 진액을 보존시키고 망형을 회복시키는 거냐. 승기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어떤 그 대변을 통해 가지고 조혈시키고 그러는데 그 승기탕이 여러분 어떻게 망양시키는 약이냐 이렇게 반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제 생각을 교정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 예, 마항탕도 진액을 보존시키는 약이고 승기탕도 궁극적으로 진액을 보존시키는 약이에요. 동시에 승기탕도 망향을 회항시키는 약이고, 예. 사약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약탕도 궁극적으로 진액을 보존시키는 약이라는 거예요. 예. 소시오탕도 마찬가지예요. 조문에 가면은 이와 같은 그 흔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우리가 결국 현실적으로 앞서서 이간 애교가 됐던 간략 애교가 됐던 이거는 우리가 글을 공부하고 현상을 이렇게 쉽게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어떤 그 해석하기라 그러면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한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핵심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발독 어떠한 약이든지 간에 결국은 발독하는 법은 비록 다르나 오름산도 들어갑니다.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여러분 주역에 이와 같은 문체가 있어요. 주역에 이와 같은 문체가 있어서 이거를 패러디해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서상경을 대충이라도 한번 보면은 제가 쓰는 어떤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전이랑 사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육아적인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이 고전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옛날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것을 통으로 하나의 소통의 매개체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한쪽으로 같이 이해가 되는 방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서삼경을 대충이나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 않고 제가 혼자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근거도 없이 막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충이나마 사서삼경을 한 번이라도 그냥 한 2, 3년에 걸쳐서 한 번에 보면은 2, 3년 빨리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은 발견하게 되냐면은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그 글 쓴 사람하고 우리 자신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길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고전을 싫어하면서도 고전을 제 나름대로 극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인용이 돼요. 제가 모든 글 다 인용을 한 거죠. 간결하면서 요체다 이런 말도.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다 남의 글이죠. 남의 글인데 남의 표현법을 따다가 패러디해서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 독창적인 글이죠. 이런 거는 만약에 뭐든지 남의 글만 쓰면 문체라든가 하면은 표절이 되죠. 자, 그 다음 장에 바로 저의 이제 그 생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풀어 쓴 글이죠. 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약 당신이 여기서 제가 논한 것 만약 당신이 논한 바와 같다면 이런 소리죠. 마왕탕과 승기탕도 또한 회양제가 되느냐. 이거 금시초문이죠.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야 마왕탕도 회양제고 승기탕도 회양제다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를 그냥 과정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중경서를 그래도 외우지는 못했지만 저도 한 몇십 번을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에.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모든 처방은 결과적으로 진액을 보존시키고 회양제이다. 양기를 회복시켜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되게 찬데 변이 너무 굳어져 있고 장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열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승기탕을 썼더니 몸이 따뜻해지다는 거예요. 사제를 썼는데 궁극적으로 몸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분은 승기탕에 대해서 아주 정말 대가합니다. 승기탕을 엄청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게 맞습니다. 회양제라는 거. 부자재를 써야지 회양제라는 거 아는 것은 1차적인 하나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놓은 겁니다. 답하여 말하기를 오자라고 하는 상대방을 말할 때 오자라래. 당신은 단지 마왕탕이 발한제라는 것만 알고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처음서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왕탕이 발한제라는 사실만 알고 발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발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우리의 양기를 정체된 양기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같은 생각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단지 사역탕이
얼마나 따뜻한 약입니까? 회양제죠. 이거 다 알죠, 누구나. 그런데 여기를 못 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 이 회양이라는 뜻이, 회양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온도가 적정선에 올라오는 거, 또는 양기가 회복되어지는 거. 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체 내의 진액을 보호해 준다는 것,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단지 승기탕이 사하제, 심하게 얘기하면 설사시키는 약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고, 그 합법이 사실은 이제 설사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막혀 있는 걸 뚫는 거죠. 막혀 있는 거를 뚫는 거예요. 사하시키는 것이 그 길을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왕탕을 뭐라고 그러죠? 승기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기승기탕. 예. 기를 잇는다 소리예요. 왜 있습니까? 변 때문에, 조열로 인해서 기가 막히고 기가 불접촉되는 것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지제라든가, 원래는 대왕탕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승기탕을. 그런데 아마 그것은 후세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을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슨 이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조문을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저도 생각이, 옛날에 제가 뭐 딱 거의 21년 전에 이제 상한론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거의 성격 자체가 조금 괴팍스럽고 올인하는 성격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올인하고. 그러니까 그때 올인하면은 다른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욕도 엄청 먹습니다. 집에서도 욕 먹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만 전적으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머지 일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욕도 많이 먹어요. 주위에서. 그리고 아는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서 그냥 완전히 외골수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의외로 또 사람들, 은둔형의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저는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20년 정도 할 때, 반드시 후배들을 한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가족처럼 지내고, 우리 가족하고 항상 오픈하고, 그래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에 빠질 때는 성격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글을 봤을 때 40대 중반에 상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글을 써야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미친 짓이에요. 알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그러면 지금 상한론을 아느냐?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왜? 한 가지만 보니까. 다만 이 한 가지 사실을, 중경서를 한 가지 사실을 보기 위해서 그 대신 전 단계에서 사서상경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봤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 한퇴지글을 거의 중요한 글을 추려가지고 한 20번 읽었어요. 그리고 춘추자전도 섭렵으로 한 2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백과설도 섭렵하면서 서너 번 모든 문헌을 뒤지면서 제 의식의 어떤 그런 것을, 닫혀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30대 중반에 불교의 그 철학에 그걸 해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지 글이 합리적인 거냐. 말을 하는 순간, 인간은 말을 하고 문자를 적용하는 순간 생각과 현상은 어느 정도 왜곡이 됩니다. 이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성각자들이 고민해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그 현상을 왜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자 자체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세로가 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 부처가 언제 글을 남겼습니까? 부처 글 하나도 안 남겼어요. 제자들이 다 기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공생하면서 문자 글을 남겼습니까? 다 말씀으로 남겼잖아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나 글을 써야 된다는 것,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왜? 그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그 발견한 최선의 법이라는 거. 문자를 통하지 않고 그런데 그 문자가 제가 사용하는 문자가 제 일방적인 문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도 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한영 당신은 말이야 3년 전에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느냐. 예. 바꾸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왜? 제가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은퇴할 때 그 제가 남겨놓은 책을 최종적으로 교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발전했으니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눈이 새롭게 띄어지면은 예, 바꿔야죠, 당연히.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후배한테 약간 이거 요번에 쓴 글을 보내줬더니 아이고 형 이거 새롭게 쓴 거지 이게 무슨 뭐 저거 한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고 예, 그래요. 그러나 저기 그 중경서 독보 상권과 금계유락은 예, 뭐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되긴 됐지만은 그것은 비교적 괜찮은데 정작 제일 중요한 상한론 조문에 있어서는 예,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너무 예, 그 범위가 중요한 것만 빼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한 뭐 10% 정도였다라면 손을 안 대겠는데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뭐 중요하지 않는 글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정할 건 교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예, 조금 새로운 시각을 조금 가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책을 그래서 요번에는 예, 저는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종이 출판을 하지 않고 예, 나중에 예, 전자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책 내다 보면요 출판사 입장도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금 출판이 영세하거든요. 그것도 저도 세 번에 걸쳐서 책을 많이 팔아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출판사에는 무슨 손해는 끼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래도 하여튼간에 제 책을 사주신 분 때문에 제가 예,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것이 저한테 약간의 압박감을 준 것 같아요. 예. 날짜를 정해놓고 글을 쓴다는 면 압박감을 가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왜? 써야 되니까. 언제까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예, 강의하다가 옆길로 조금 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었을 때 모든 처방이 일체의 경방 모든 처방이 모두 다 진액을 보존하고 망향된 것을 회항시키는가? 어떠한 조건이었을 때 이 조건을 갖췄을 때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경서에 보면 발한 남용해가지고 괴병이 생기고 사제법 조기 발환해가지고 조기 하제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노노에서부터 맹자일까지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거예요. 단기가. 얘기해 보면 단기가 지위 시라고 그랬죠. 그 마땅함에 당한 것을 시라고 한다. 예, 그것을 패러디한 거예요. 예, 거기서 지위 시자를 빼고 그 치료법에 마땅한 것에 당해서 치료해야지만이 이와 같은 조건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되죠. 부족해도 안 되고. 발안을 적절하게 시키는 거. 합법을 적절할 때에 적절하게 시키는 거. 화해를 적절한 시기에 마땅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만이 진액을 보존시키고 망양을 회양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또 이럴 때 글을 뒤집어서 또 씁니다. 앞으로 병증에 대해서 복귀양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소리죠. 복귀양 시키려고 하는 거. 복귀양이라는 말 조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만기양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저기 계지탕을 뭐 잘못 썼더니 만기양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금교율학에서 그 복귀양, 그러니까 계지탕을 복귀양제로 또 썼습니다. 예. 복귀양 하려고 하는 경우는 실로 그 진액을 보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발안을 했더니 수루부지 해가지고 뭐 수족이 난이 굴신하고 소변 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게 조문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조문이죠. 수루부지, 땀을 비오듯이 쏟는다. 그때 경방은 어떻게 썼죠? 계지가 부자탕을 썼잖아요. 부자를 왜 썼느냐? 회양시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양을 통해 가지고서 진액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양시켰다는 거예요. 부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몸을 따뜻하게 시키는 어떠한 에너지로만 알고 있는데 그 회양에는 진액을 보존시키기 위한 것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생기진자는 그 진액을 생진하려고 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 반대로 그 양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 있어요.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서로 음과 양은 서로 대립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주역에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이 주작한 얘기예요. 이 현상의 음양은 대립되어 있는 관계다. 대립적인 관계. 우리는 너무 이 대립적인 관계에 치중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상호 의존 또는 보완,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요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립적인 것만 알고 몸이 열이 있으니까 찬약을 쓴다든가 몸이 뜨거우니까 청아제를 쓴다든가 아니 몸이 차서 따뜻한 약을 쓴다든가 이렇게 너무 대립적인 관계로만 알고 있어요. 생리에 있어서는 그거는 병적인 현상이 있을 때는 맞는데 생리 관계에 있어서는 대립하면서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립한다. 음과 양이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원적인 생각인데 이원론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원은 결국은 하나의 서로 의존하는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또 이론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원론이 틀리고 이론론이 맞다가 아니라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이원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는 게 뭐죠? 결국은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보완 관계고. 바로 처방에 그와 같은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래서 옛 의사들, 고위들의 가르침은 알고 보면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저는 이거를 한약을
그 고방의 어떤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고방에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존중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중경의 처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거죠. 중경의 처방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났다면은 그것은 필요가 없는 처방입니다. 후세 처방 가운데도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처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일종의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예. 자, 다만 마흥탕, 승기탕으로 치료한 이후에 탈핵하고 손기해서 괴병이 봉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벌떼들이 그냥 막 드러났듯이 괴병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걸 봉출이라고 합니다. 예. 혹 바람과다, 혹 sak하지. 예, 조문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은 표현들. 이런 것은 알고 보면 부득 당기가 한 까닭이다. 여기 당기가. 예. 부득 당기가. 당기가를 얻지 못한 연유이다. 알고 보면 이런 것은 그 표현해 보면은 바람과다, 혹삭하지.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올바른 치료법을 얻지 못했을 때 탈핵 손기한다는 거예요. 또는 탈핵 망양한다는 거예요. 예. 이 탈핵 망양이라는 말, 이런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예, 우리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성무기가 합니다. 성무기가 계지가 부자탕에 이와 같은 말을 최초로 썼습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음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왜 양기가 망하느냐 말이에요. 궁극적인 거는 망양입니다. 망양. 탈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탈핵을 통해서 망양까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과 양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의심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나중에 조문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